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시황센터에서 특징 잡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부터 틀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에서도 이렇다게 움직이는 종목 LG에너지솔루션 제외하고는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게 없네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지금 전일에 미국의 이런 빅테크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은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재차 6만 원대로 지금 내려간 상황이고요. 6만 9,700원인데 오늘 혹시나 운봉이 조금 길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위태로운 차트 모양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쨌든 시총 1위 업체인데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이평선을 혹시나 깨게 된다라면은 당분간 좀 재미없는 이런 지수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쏜 것 이런 것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불리해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요즘에는 크게 반응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최근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시총이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는 이런 내용 같고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날 59만 8천 원까지 갔다가 35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어쨌든 바닥 다지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업체 지금 최전방에 나와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무려 단기간에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이 다시금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좋기 때문에 기타 뭐 LNF라든지 다른 이 대장주 종목들까지도 따라오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이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대형 종목 중에 하나는 많이 좀 꼽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네이버가 시총이 한 54조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평선에서 계속적으로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재료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웹툰 관련된 것들로 작년에 좀 주가를 많이 한번 움직였었는데요. 지금은 좀 부재한 상황이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바닥에서 뭐 다지면서 올라왔지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카카오보다 좀 적어서 그런지 반등이 조금 약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뭐 대외적인 변수도 많겠지만은 우리나라만의 이런 좀 악재, 북한에 관한 이슈가 조금은 시장에 반영이 다시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시황센터 말미에 인수합병 모멘텀 가진 종목군들, 뭐 넥슨GT나 넷게임즈, 그리고 한컴 MDS 이런 종목군들 봤는데, 뭐 합병 이런 얘기 나오는 종목군들 특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합병 얘기 나왔던 것들 최근에 살펴보시면 뭐 넥슨GT 관련된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합병을 하게 되면서 주가에 이런 좀 상승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넥슨GT는 오늘 17% 가량 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합병이 거의 임박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던전앤파이터가 앱스토어에서 1, 2위를 서로 또 차지를 하게 되면서 상위권에서 이제 출발을 한 내용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달 31일부터 이제 넥슨 게임주로 새 출발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런 개발 역량과 이런 글로벌 이런 매출처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개발도 잘 되고 판매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종목들은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좀 잘 움직이는 것이 저는 뭐 넥슨GT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오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윗꼬리 단위에서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넥슨GT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함께 뭐 동반 상승했다가 지금은 내림세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점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봉상에서도 61선과 121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 좀 중장기 이평선 돌파를 하려면은 실적적인 모멘텀이 1분기에 좀 잘 나와줘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과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금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종은 굉장히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압축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섹터가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사들, 이렇게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들도 좀 합병을 한다면서요? 네, 뭐 제작사 합병들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이콘텐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콘텐츠 회사를 좀 인수합병 이렇게 하게 되면서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진행하는 이런 내용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지분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 종목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사마 넥서스도 같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고요.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뭐 TV나 이렇게 폰으로 보시지 않던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시청을 좀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영화관에서만 보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 속에서 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인구 수들이 구독자 수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가는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나 이런 비용적인 면이 단기간에는 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것들이 합병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준다라면은 가능하지만 그냥 기존에 있던 사업을 외형만 확장한다 이런 개념에서는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이슈 보실 때는 그 내용 꼭 살펴보시고 기존 사업과 그런 것들이 추가되었을 때 변화 내용을 예측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군을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컴투스 홀딩스나 그리고 제시해 주셨던 넷마블 같은 게임주들은 어느덧 목표가 도달 부근까지 좀 와 있네요. 그러면은 오늘의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미국의 빅테크가 반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업체들이 반등을 했고요. 미국의 그 속스 ETF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 지수 자체도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성장주 좀 기술주에 대한 훈풍이 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가 큼에도 불구하고 약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정고점까지는 솔직히 많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좀 봤을 때는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내리폭이 좀 많이 큰 편인데 미국 쪽에서는 먼저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선진국 시장에서 금융시장이 회복이 된다라면은 그 이후에는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다시금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의 자금 흐름이 이제 이동이 될 때 아무래도 시차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반등을 노리기는 조금은 힘들 수 있지 않겠나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 다지는 작업 이후에 점진적인 우상향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처럼 V자 반등을 노리기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증시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긴 하지만 우리와는 조금은 온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셨네요.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종목은 금융주 한번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금융주 추천이 조금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주주 오랜만에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4만 원으로 이제 고개를 든 이런 상황이고 어제 윗꼬리를 채워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올해 순이익이 5조 원 정도를 상회할 전망인데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신한금투의 이런 여의도 사옥 매각 이슈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매각 금액이 4천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순이익으로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아마 5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되지 않더라도 4.8조 원 정도는 올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옥 매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순이익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나왔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이후에 이제 소각을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한 이런 전략이고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뭐 이제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0.42배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쨌든 1배 이하는 저평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것에 비해서 어쨌든 주가는 지금 적정 가치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한지주 지금 최근에 좀 상승하고 했지만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4만 원대 부근인데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지금 4만 원 부근인데요.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4만 5천 원 부근을 좀 뚫기는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돌파를 한다에 베팅을 했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만 8천 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형주는 요즘에 돌파구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뭐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주주 친화책 발표하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신한지주도 그렇습니다. 대규모의 자사주 소각 소식 내놨고요. 또 실적 모멘텀도 탄탄한 종목이다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4만 원대 초반인데 여기서 사도 좋겠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48,000원. 20%의 목표 수익률 잡았습니다. 손절 라인은 35,0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BJ 마켓뷰였습니다.